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제 계속 오르겠구나 싶었던 주식시장이 있잖아요. 근데 정말 갑자기 순식간에 방향을 확 틀어서 폭락해버린 바로 그날.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정말 말 그대로예요. 모든 게 딱 하루 만에 바뀌어 버렸습니다. 아침에는 다들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시장이 비명으로 가득 찼다고 할까요? 그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. 자, 그럼 먼저 이 얼어붙은 시장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실감나게 살펴보겠습니다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무려 3.6%나 폭락했습니다.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그날 오전에 사상 최고가를 막 찍었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곤두박질 친 겁니다.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죠. 나스닥만 그런 게 아니었죠. 더 넓은 시장을 보여주는 S&P 500 지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2.7%가 빠지면서 시장 전체의 공포가 쫙 퍼졌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1.9%가 하락했는데요.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주 내내 정말 힘들게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렸던 상승분을 단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뜨리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. 결국 오전에 보였던 그 기록적인 랠리는 뭐랄까 신기루 같은 거였던 거죠. 그렇게 뜨거웠던 낙관론이 차가운 비관론으로 바뀌는 데는 정말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아니,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이 모든 혼란의 시작, 시장을 통째로 무너뜨린 건 놀랍게도 단 하나의 뉴스였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관세 위협. 네, 바로 이 한 줄이었어요.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헤드라인 하나가 그 활활 타오르던 상승세에 찬물을 확 끼얹었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. 당시 시장 상황이 좀 특수했거든요. 연방정부가 셧다운 중이라서 원래 나와야 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시장은 일종의 정보 진공 상태였던 거죠. 투자자들이 뭘 보고 판단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관세 위협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뉴스 하나가 터지니까 모든 공포와 관심이 여기에 그냥 확 쏠려버린 겁니다. 이건 뭐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. 자, 이 뉴스 하나 때문에 어떤 기업은 울고 또 어떤 기업은 웃었는데요. 이 극과 극의 하루를 보낸 승자와 패자를 한번 만나보시죠. 이 부분이 또 정말 흥미롭습니다. 표를 한번 보실까요? 이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패자 쪽을 보면 엔비디아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딱 봐도 무역 갈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빅테크 기업들이죠. 그런데 반대로 승자 쪽을 보세요.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히려 주가가 오른 기업들도 있었다는 겁니다. 특히 왜 이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냐면 중국하고 공급망이 아주 깊게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.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들, 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요.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러니 이 기업들이 하락을 주도할 수밖에요. 반면에 이 폭락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기업들을 좀 보세요. 펩시코는 시장 분위기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실적이 좋다. 이걸로 당당히 주가가 올랐습니다. 펀더멘털이 튼튼했던 거죠. 근데 더 재밌는 건 MP 머티리얼스라는 회사예요. 이 회사는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죠.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. 바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겁니다. 갈등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이 회사는 이득을 보는 구조니까요.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자, 그리고 이 파장은 미국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. 이 충격파가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보시죠.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공포,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. 유럽 증시가 우수수 떨어졌고요. 분쟁의 당사자인 중국 시장도 당연히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. 심지어 중국이 우리도 히토류 통제라는 카드가 있다고 맞불을 놨는데도 시장 하락을 막지는 못했어요. 자,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야겠죠. 이 단 하루의 폭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과연 뭘까요? 앞으로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
이 사건은 사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더 큰 위험들을 예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. 보세요.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들 실적이 나빠지겠죠? 그럼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커지는 바로 이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. 근데 설상가상으로 정부 셧다운이라는 짙은 안개까지 끼어 있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의 방향을 잡아줘야 할 중앙은행, 그러니까 연준조차도 경제 데이터를 못 보게 된 거예요. 마치 선장이 나침반도 없이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니 배에 탄 투자자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? 결론은 이겁니다. 그날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역전쟁의 공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. 그 어떤 좋은 소식도 긍정적인 지표도 이 공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이렇게 정치나 국제관계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마음대로 흔들어버리는 시대에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를 보고 나아가야 할까요?